16쪽 윤동주 작품 제목 옆에 윤동주 있죠? 체크하자. 여기 써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일제강점기 시인. 두 번째 뭐예요? 자아성찰. 세 번째 뭐예요? 소극적 독립운동. 네, 16쪽 가나요? 네. 페이지 번호가 16쪽이죠.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시인이고, 두 번째는 자아성찰, 반성을 하는 게 주로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당대 사회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소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씌워진 시 봅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거기 체크. 밤비가 속살거린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밤비가 어떻게 말을 해? 그렇지? 그래서 뭐다? 의인법. 육첩방 체크. 육첩방이라는 건요, 다다미빵입니다. 다다미빵. 남의 나라. 그래서 어디에 있다? 일본에 있다. 거기 써주세요. 화자가 현재 일본에 있음. 다다미빵은 일본의 땅, 그 일본 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겠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천명이라는 건 하늘의 운명입니다. 하늘의 운명이에요. 하늘의 운명. 한 줄 시를 적어볼까? 그러면 그 뒤에부터가 시의 내용이 되는 거죠. 땀내와 땀내의 체크. 수각이고요. 사랑내, 그것도 사랑 냄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후각이죠. 근데 사랑을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 관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냄새 맡으려면 어떤 구체적인 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의 사랑은 사랑내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됐죠? 포근하게 풍긴 보내주신 학비봉투의 체크. 학비봉투라는 건 등록금 봉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윤동주는 일본 동경 그 제1대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학교를 나온 거죠. 그래서 유학비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늙은 교수의 체크. 이런 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원래는 그냥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공부가 목적이면 그렇게 말하면 되죠. 근데 왜 하필 늙었다고 표현을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늙은 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즘 것인가요? 과거의 것인가요? 과거의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혀 깨어있지 못하는 답답한 지식을 배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다의 체크. 간다는 뭘 썼어요? 현재형 선어말 어미를 썼습니다. 알겠죠? 현재형 어미가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체크. 하나, 둘, 죄다 잃어버렸다. 그럼 화자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나요? 외로움, 고독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어떤 상태? 타지에서 일본에서 대학 공부를 하는데 어떻다?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무엇을 바라다는 여기서 원해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의 체크. 침전이라는 게 뭐죠? 가라앉다에 대한 이야기죠.
가라앉다 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나는 왜 가라앉는 것일까? 뭐하고 있어? 스스로를 살펴보고 있죠. 이런 게 바로 뭐다? 성찰이다. 자아성찰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혼자서 친구 다 잃어버리고 외롭게 타지에서 이렇게 혼자 가라앉아 가고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인생의 체크. 인생은 살기 어려운 거. 시가 이렇게 씌어지는 거. 그러면 인생과 시는 서로 어때요?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 대조의 시어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시가 이렇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밑줄. 부끄러운 일의 체크.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성찰의 태도 혹은 자조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자조라고 하면 스스로가 우습다라고 하면 좀 더 자조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성찰도 있고 자조도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어디랑 같아요? 비슷하죠? 1년과 2년이 비슷합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밀고 등불을 밝힙니다. 등불에 체크. 어둠도 체크. 그러면 등불과 어둠이 서로 뭐다? 반대되는 소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조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대조라고도 할 수 있고 등불은 밝은 거, 어둠은 어두운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명암의 대비라고도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명암의 대비. 자, 근데 등불을 밝혔대요. 누가요? 화자가요. 화자가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완전히 내민 것도 아니고 뭐 조금 내몰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자는 적극적으로 어둠을 내몰았나요? 소극적으로 어둠을 내몰게 된 건가요? 소극적으로 어둠을 내몰게 된 거죠. 시대처럼의 체크. 시대처럼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020년 언젠가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야.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왔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올 거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올 거야.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시대처럼 올 아침 여기에 체크해 볼까요? 시대처럼 올 아침이란 표현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침은 올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이라 믿음. 자, 그래서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극적인 본인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반드시 아침이 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어둠은 뭐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일제 강점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아침은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조국 광복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납득했나요? 나는 나에게 나의 동그라미. 자, 여기서의 나하고 뒤에 있는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현상적 자, 지금 현실에 있는 나인가요? 그 본인이 생각하고 반성했던 그 속에 있는 나인가요? 현실적 자아일까요? 내면적 자아일까요? 자, 봐봐. 현실에 살아가는 나는 외로워. 아무것도 없어. 이게 현실적 자아야. 근데 생각을 해봤어. 이 생각한 순간부터 내면적 자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현실은 이렇게 있지. 근데 네가 거울 보고 뭐해? 아, 왜 이렇게 나 족같이 생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그럼 현실의 모습이야? 내 속마음에 있는 모습이야? 속마음에 있는 모습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현상적 자아가 아니라 내면적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최후의 나는 기다리겠다에 대하니까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내면적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민다라고 했으면 여기 앞에 있는 나는 최후의 나가 현상적 자아, 현실에 살고 있는 나에게 손을 내민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거기 앞에 있는 나는 내면적 자아에 대한 이야기고요. 뒤에 있는 나는 현상적 자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을 내민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화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손을 내밀어의 체크 화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그래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래서 악수도 마찬가지로 화해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해를 함을 통해서 뭘 하겠다? 현상적 자아, 현재 살고 있는 스스로가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겠다. 소극적 자아가 너 그래도 괜찮아, 언젠가 광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두 자아의 화해다라고 보면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사시사철. 사시사철의 체크. 사시사철. 사시는요 사계절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철도 사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시사철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사계절입니다. 엉겅퀴처럼의 체크. 뭐가 쓰였어요? 직유법이 쓰였습니다. 직유법 써주고요. 푸르죽죽하던 푸르죽죽의 체크. 어때요? 눈깔로 색깔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시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옥래엄마는 옥래엄마의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예요? 시적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옥래엄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이죠. 곡을 팔고 다니던, 여기서의 곡은요, 곡에 체크해볼까요? 곡은 통곡하다 할 때의 곡자입니다. 울곡자예요. 울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울음을 판다는 이야기는 대신 울어준다에 대한 이야기죠.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곡을 팔고 다니던 곡비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곡비가 대신 울음을 울어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누가? 옥래엄마가.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주고의 체크. 그네. 여기서의 그네는 스윙의 그네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그네는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라고 적어주세요. 여기서의 그들이 누구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들의 울음에 꺼져버린 땅 밑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을 주워 먹고 살았다. 자, 그럼 보세요.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을 대신 울어주는 게 곡비예요. 근데 그들이 죽어버린 땅 밑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을 주워 먹었대요. 그럼 별똥은 뭘까요? 별똥별이어야겠죠, 원래. 그쵸? 그럼 우리는 별똥별을 보고 뭐 하죠? 소원을 빌어요. 그럼 여기서의 별똥은 소원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돼요? 소원,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의 허기 위로, 그들이 허기지대. 왜 허기질까? 별똥별을 먹어서 못 먹어서? 못 먹어서. 그럼 그들은 소원을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까무러칠 듯, 까무러칠 듯의 체크. 또 다시 뭐가 쓰였나요? 직유법이 쓰였습니다. 직유법. 이승에 눈을 못 감고 떠도는 죽음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뭐예요? 눈을 못 감고의 체크. 눈을 못 감는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써주세요. 눈을 못 감고 한이 많은, 한이 남았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이, 세상에 미련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온달과 평강공주 이런 작품을 보게 되면 온달이 죽었는데 관이 땅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관을 옮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련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승으로 가야 하는데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 미련이 있어서 시체가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극이나 옛날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원한이 많은 사람은 눈가를 뜨고 죽어요, 보통. 그래서 눈을 감아두는 것은 평안하게 더 이상 세상을 보지 말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승에는 눈 감고 떠드는 죽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한을 다 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저기 나왔던 옥래엄마 때문에. 엄마가 울음을 대신 울어준 거죠. 저승으로 갈 사람 편히 떠나고 남은 이들만 잠시 서성일 뿐이었다의 체크. 잠깐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본인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아프고 가장 요염하게 울음으는 옥래엄마 위에 하늘은 구멍마다 별똥을 매달아 놓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존나 많잖아.
그치? 거기에 별똥을 매달아 놓았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개 많다는 이야기죠. 이해됐나요? 그네들의 울음을 언제 그칠 것인가? 엉겅퀴 같은 옥내야 우리 시인에 따라. 그러면 시인의 딸이 지금 누구예요? 옥내인 거죠. 그러면 옥내는 뭐야? 시인인 거야. 아, 옥내 엄마는 뭐였던 거예요? 시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시인에다가 옥내 엄마라고 적어주세요. 너도 어서 전문적으로 우는 법을 깨쳐야 한다. 전문적으로 우는 법을 체크. 전문적이라는 거는 직업적으로 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울어서 뭐 했죠? 죽은 사람들의 한을 달래줬죠. 그래서 슬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 세상 사람들의 울음 까무러치게 대신 우는 법 알아야 하리.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 대신에 슬퍼해 줄 수 있는 인류의 인간의 공감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애상적 분위기의 체크. 애상적 분위기라는 것은요, 슬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픔. 자, 근데 가에 계절이 있어요, 없어요? 밤비밖에 없죠. 그래서 계절은 없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유사한 시구를 반복했다라고 했어요. 아까 가에서는 어때요? 그 밤비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유척방에 나면하라 반복했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네의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 있었나? 그네의 울음은 없네요. 네, 없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도치된 표현의 체크. 도치법은 뭐예요?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 주세요 밥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도치법입니다. 어순이 바뀐 거였죠. 그래서 가에 한번 볼까요? 있나 없나? 없죠?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가는 명암의 대비. 아까 명암 대비 설명했는데 등불과 어둠. 그렇죠. 나는 색채어를 활용했다. 푸르죽죽하다 있었죠. 그래서 화자의 인상을 드러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정의 진술의 체크. 가정의 진술 체크. 가정의 진술에다 써볼까요? 뭐예요?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 써볼까요? 가정법.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정법은 뭐죠? 뭐뭐 한다면 이런 내용이 가정법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잠시만. 자,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나는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명령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됐죠? 명령이면 뭐뭐 해라, 어째라 저째라, 자라 쳐자라, 공부해라, 울어라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나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을 대신 울어주는 모습과 별똥별 주워 먹고 사는 모습을 통해 옥내 엄마가 살아가는 삶의 일면. 이해됐죠? 1번은 맞는 말. 천지가 진동하는 것은 까무러칠 듯 울어대는 곡소리와 호응하여 옥내 엄마의 울음에 담긴 진정성. 진짜로 공감하고 있냐에 대한 이야기죠. 엄마가 공감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저승으로 갈 사람과 대비되는 남은 이들의 반응을 통해 죽음에 따른 감정적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들이 서성거리고 있다. 갈 길 못 가고 서성거리고 있다. 잠시라고 했으니까 잠깐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프고 요염하게 운다고 하여 대신 울어주면서도 자신의 슬픔을 억눌러야 했던 엄마예요. 옥내 엄마 슬프댔냐? 그런 말 없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엉겅퀴처럼 푸르죽죽하던 옥내 엄마, 엉겅퀴 같은 옥내를 연결하여 대신 우는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 얘야 너도 쳐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19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화자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무력하게 살다가 시인임을 운명을 수용함으로써 내적 부재를 극복했다. 그쵸? 그래서 화해해버렸어요. 악순했어요. 나의 화자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곡비를 인간적 이상적 인간상 너도 공감하고 울어라 시인과 연결했다. 이처럼 가와 나의 화자는 자신 혹은 타인의 삶, 가는 화자 자신이었고요. 나는 옥내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죠. 시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찰했는데 여기서 시와 시인이 어떠해야 한다. 가는 자아 성찰에 대한 이야기, 나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해야 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갔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홀로 침전하는 것은 물음은 부정적 현실 속에서 무력하게 살아앉는다. 가라앉는다. 맞는 말이죠. 성찰 반성이라고 했어요. 2번 가에서 나와 또 다른 나가 악수를 하는 것은 분열하는 것, 화해하는 것. 맞는 말입니다. 나에서 허기 위로 쏟아지는 별똥을 주워먹는 옥내 엄마는 화자가 이상적 인간성으로 제시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별똥 주워먹는 게 이상적이랬어요. 같이 울어주는 게 이상적이랬어요. 같이 울어주는 게 이상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별똥은 그냥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을 얻고 그 소망을 얻어가는 것은 그냥 그 눈물들을 얻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나에서 눈을 못 감고 떠도는 죽음이 없었다는 것은 화자가 시와 동일시하는 곡소리의 기능.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공감하는 거, 환을 풀어주는 거. 가에서 화자가 쉽게 쓰여지는 시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나에서 시인의 딸이 전문적으로 우는 법은 삶에 대한 성찰한 시인의 자기인식을 보여주는 건 너무 맞는 말이죠.